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집합 건물은 아니에요. 이유는 공동주택에만 있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수환 충당금에 대한 선납법인세는 나중에 입주자 기여 수익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 100%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환급이 받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돈은 잠시 정부가 갖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할 때 입주자의 기여 수익, 즉 장기순 충당금으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요거 때문에 특히 시점 차이 때문에 많이 혼선이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시점이 그 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 후 환급을 받잖아요.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매끄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 참 많이 하다가 오늘 찍게 되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은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원칙대로 무슨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법인세 부분부터 해서 그걸 다 플로우로 설명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거 개념은 말씀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잠시만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면 고유 목적으로 사업 준비금이란 얘기는 비영리 단체에 해당이 되고요. 영리는 이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해당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고유 목적, 입주자의 복리와 입주자의 편의, 입주자들을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한 고유 목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사업 준비금으로 본인의 법인세를 납부할 거에 소득의 반, 그리고 은행에 납부하는 이자 소득의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세금에서 돌려받아서 또는 비용으로 산정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입주자들을 위해서 쓴다. 그거에 대한 돈의 준비금 개념으로 비용을 인정받는 게 법인세의 신고 조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해당이 되고요. 집합 건물에서 영리 건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 우리는 공동의 비영리 단체 목적인 거죠. 왜냐하면 입주자 전반적인 복리를 위한 거니까 지출하기 위해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손비는 가끔 말할 때 비용이에요. 세법상 비용으로 이거를 인정해서 이거를 세금을 납부할 때 덜 납부할 수 있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니까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여야 돼요. 송금 한도는 이자 소득 금액의 전체 다. 그 밖에 수익사업은 그 수익사업 소득의 50%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기간은 송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 전까지 5년 안에 다 쓰면 되고, 입금 처리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5년이 되는 날까지 안 쓰면 다시 입금 처리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아파트는 돈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나 입금으로 다시 산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5년 전에 다 써요. 그리고 회계 처리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분계는 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결산 조정을 할 때 법인세에 대해서는 가결산 전표를 넣는 건 맞아요. 근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는 전표를 넣지 않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건 제 집합교육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니까 여기 법인세법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 못하는 이유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자체가 이 돈에 대해서 올해 2022년도 당해년도 쓴 게 아니라 다음에 쓰겠다 또는 그 다다음에 쓰겠다라고 설정해 놓는 비용이기 때문에 발생주의, 아파트는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회계 감사를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적정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12월 31일 날 전표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적립하는 전표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신 세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나타나지 않아요. 요게 특징이어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매번 교육할 때마다 질문을 받았는데 이번엔 매우 디테일하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대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보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그 법인세 계산하는 산출 방법부터 해서 쫙쫙쫙 밑에까지 그게 흐름이 쫙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개념만 잡고 저는 그냥 예시로 바로 들어갈게요. 요거 고민은 좀 며칠 했어요. 질문 토요일날 받았는데 일요일날 어떻게 설명할지 집에서 한번 해보다가 좀 막힐 수 있어서 제가 오늘까지 고민하다가 지금 새벽에 촬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할 때예요. 대부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산 조정을 하진 않습니다. 장기순 충당 예치금이 돈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자 수입이 10만 원이에요. 어디 갔어? 이자 수입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1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순 충당금의 이자는 선납 법인세하고 선납 지방세가 있죠.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해서 선납법인세 16,500원 뺀,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세법상 세율이 15%잖아요. 그래서 이제 15,000원이 선납법인세, 그에 따른 10% 지방세 1,500원 합쳐서 16,500원 퉁쳤어요. 제가 선납법인세 16,500원 뺀 나머지가 장기순 충당 예치금으로 들어가죠. 83,500원. 그런데 우리가 얘는 장기순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죠. 이입을 83,500원에 이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이자 수입이 장기순 이자 전입액 83,500원으로 가죠. 실제는 개념을 놓고 보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나중에 돈 받을 돈이 16,500원이에요. 근데 결론을 보면 장기순 이자 전입액이 지금 83,500원 예치금하고 충당금 잔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후에 12월 31일 날 여기는 그 법인세 납부할 금액이 없다 치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장기순 충당금은 이자 수입은 100% 돌려받으니까 얘는 없다고 치고 하는 게 얘기가 빠를 것 같아요. 선납법인세, 지방세 얘에 대해서 선납법인세는 이쪽으로 잠깐요. 여기 있는 선납법인세 16,500원이 이쪽 16,500원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미수금 돈 받지 못한 거 16,500원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오타 놨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얘는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고 오려 혼선 줄 것 같아서 지우고 선납법인세 16,500원이 들어오고 얘가 다시 상계가 되고 미수금으로 16,500원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이 말에 재활용 수익 1년치가 10만 원이 들었다 칩시다. 잡수익 10만 원. 이건 공동기여예요. 제가 일부러 옆에 거하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자 수입 10만 원하고 재활용 수익 10만 원이죠. 비용은 없다 치고 법인세 없잖아요. 납부할 법인세가 고유 목적으로 세무 조정할 거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단기 순이익은 20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전표상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보면 18만 3,500원일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16,500원을 선납 법인세라는 자산으로 넘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선납법인세에 대해서 미수금으로 또 넘겨놨으니까 사실은 이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누락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익잉여 처분할 때는 얘를 감안해서 20만 원 단기순이익, 처분 전 이익잉여는 2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20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는 단기순이익은 지금 합산을 보면 11만 6,500원일 거예요. 근데 11만 6,500원이 아니라 18만 3,500원이겠죠. 여기는 이자 수입에 그 선납법인세 뺀 8만 3,500원하고 재활용 수익 10만 원, 18만 3,500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16,500원을 다시 감안하고 단기 수익이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돌아올 거다라고. 그래서 20만 원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는데 10만 원은 장충인이고 확실히 10만 원으로 장충 처분하고 나머지는 규약에 따라 관리비 차금 적립금 80%, 나머지는 예비비를 적립한다 이렇게 처분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3월 준 법인세가 환급이 됐어요. 그러면 16,500원 이 미수금이 돈이 들어오고 예금도 관리비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16,500원. 그러면 이 16,500원은 장기순 충당금으로 보내야 돼요. 그죠? 16,500원은 예금 빠지고 장기순 충당 예치금 통장으로 돈을 넣어요.
자, 그러면 장기순 충당금에 적립할 금액은 16,500원 있는 거죠. 장기순 충당금으로 16,500원 보내고 대신 원래는 예에 가야 될 걸 예비비나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이입이 된 거잖아요. 잉여금이. 그러니까 예로 가든 예비비로 가든 예비비에서 빼든 관리비 차감 적립금에서 빼든 하는데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대부분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월 나눠서 입주자한테 관리비를 차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부족하면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비비 적립금 잘 쓰지 않는 여기서 이제 빼는 거죠. 예비비 적립금 16,500원을 잘못 적립했다라고 또는 장기순 충당금으로 예치될 게 예비비로 가 있으니 예비비에서 빼서 장기순 충당금으로 적립한다라고 보고하고 예비비 적립금에서 저는 빼실 거를 권유합니다. 예비비 적립금 16,500원에서 장기순 충당금 16,500원 이렇게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저는 또 다른 대안을 넣는데 일단 지우고 이거는 제가 엑셀을 그냥 저희 그 카페에 올려는 놓을게요. 이거는 요렇게 보셔야 돼요. 요렇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얘 나누고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돼.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자, 이제 또 볼게요. 이번에는 장기순 충당금 지금 똑같이 이자 수입 10만 원 들었고 선납법인세 16,500원 뺀 장기순 충당 예치금 83,500원, 장기순 충당금 83,500원으로 적립했어요. 장기순 이자 전액은 83,500원이에요. 이자 순이자와 장기순 충당금 있는 금액을 설정한 거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2022년도에요. 어차피 여기도 고유 목적 세무 조정할 거는 법인세, 지방세 납부할 금액이 없어서 환급 받을 거예요. 선납법인세 16,500원이 상계 처리하고 여기 있던 게 줄어들고 미수금 16,500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이 돈을 받을 거잖아요. 장기수선 이자 전입액을 16,500원을 어쨌든 확정 날 거니까 12월 말에 16,500원을 넓히고 장기순 충당금으로 16,500원을 설정하는 거죠. 아까 여기는 그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측을 해서 그 입주자 대표에 보고해서 처분하는 순서고 여기는 이미 처분하고 그리고 보고하는 개념이 더 커요. 그래서 장기순 예치이자 전입액을 16,500원을 하면 장기순 예치이자 전입액 83,500원과 16,500원 합친 이자 수입 10만 원하고 딱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단기순이 1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장기순 충당금 10만 원으로 이미 적립이 돼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면 비용으로 이미 상계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미 적립을 했으니까 보고의 개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순 충당금 16,500원 적립하고 그리고 장기순 충당금과 예치금 통장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금 통장에서 먼저 빼요. 16,500원 빼서 장기순 예치금으로 16,500원 넘겨놔요. 그럼 12월 30일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3월에 법인세 환급이 들어오면 요 미수금 16,5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금에서 빼준 16,500원이 메꿔지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스타일이고요. 이쪽은 보통의 그 아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회계감사 지적받아서 그 후에 처분하는 경우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이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합교육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관련된 지산이나 아니면 세법 관련된 얘기는 그때 여러분들 질문했던 것들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받아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